노모 박씨는 오늘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에는 땅 문서를 주고 막내 집에는 시어머니를 보낸다더니 정말 그러실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두 며느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무엇을 지켜보고 기록해왔는지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모의 집 마루에서였지요. 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노모는 텃밭에서 팔을 뽑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마루에 올라 앉았습니다. 손은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지요. 어머니, 요새 장에 좋은 비단이 들어왔다던데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같이 가시지요.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잠시 앉아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마당도 쓸지 않고 부엌도 들여다보지 않고 나갔지요.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에는 삼배 보자기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모 옆에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한참 후 막내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나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어제 무 좀 얻어왔어요. 실내끼 만드시라고요.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날 밤 노모는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장부를 꺼냈지요. 거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에 대한 기록, 막내 며느리에 대한 기록. 노모는 새로운 줄을 적었습니다. 큰 며느리 말만 하고 손은 움직이지 않는 자. 막내 며느리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혼잣말을 했지요. 며칠 후 노모의 집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서 고치셔야 합니다. 큰 비 오면 큰일입니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지붕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노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비만 조심하면 된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다음날 품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빨래를 했습니다. 해질 무렵 손에 돈 몇 푼을 쥐고 기와 가게로 갔습니다. 기와 내장을 샀고 마을 목수를 찾아가 품값을 주었지요. 이틀 후 큰 며느리가 왔습니다. 마을 아낙네 둘과 함께였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지붕이 새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낙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품 마련해서 목수 불렀습니다.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지요. 큰 며느리가 참 효성이 지극하네요. 노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노모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큰 며느리 옆에 적었습니다. 남의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 막내 며느리 옆에도 적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드러내지 않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모의 집에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옛날에 남편이 장사를 크게 했다는 것, 망한 게 아니라 숨긴 거라는 것. 큰 며느리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땅 문서며 돈이며 숨겨뒀다던데요. 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큰 며느리가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새 장터에 소문이 도는데요.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는.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문이다. 내 아비가 망한 거 내가 모르냐. 재산이 어디 있겠느냐. 큰 며느리는 부엌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마루를 후고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더 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막내 아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던데.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어머님이 어려우신 거 우리가 아는데요. 당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님 편히 계시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날 밤 노모는 다시 장부를 꺼냈습니다. 큰 며느리 옆에 적었습니다. 재산을 묻는 자. 막내 며느리 옆에도 적었습니다.
재산을 묻지 않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노모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일 모두 집으로 오너라. 다음날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노모 댁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딱 문서 5장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은자 몇 냥. 노모가 말했습니다. 이걸 큰 집에 준다. 큰아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장남이다.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막내야, 너는 나를 모셔라.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을은 다음 날부터 떠들썩했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재산을 큰 집에 다 줬대요. 막내 집은 빈손이래요. 큰 집은 복 받았구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복이 어느 쪽으로 갈지 말입니다. 사흘 후 막내 며느리가 노모를 모시러 왔습니다. 손수레에 짐을 싣고 노모를 모셔서 성박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막내 며느리가 방에 이불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쉬세요. 저희는 부엌 옆쪽 방 쓸게요. 노모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밤에 막내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었습니다. 자기 이불이었지요. 그 무렵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땅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성밖이고 이건 강 건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걸 팔면 꽤 되겠어. 큰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팔기는요? 더 불려야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노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집에서는 노모가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장 좀 다녀오너라. 배추를 10포기 사오너라. 막내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다 말려두거라. 막내 며느리는 배추를 사서 말렸습니다. 얼마 후 장터에 배추가 동났습니다. 값이 2배로 뛰었지요. 노모가 말했습니다. 이제 팔아라. 2배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마라. 막내 며느리는 배추를 팔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